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68% 상승, 코스닥은 1.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전저점 결국엔 터치가 한번 일어나겠구나 싶다가 전저점 살짝 못 미치고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아줬죠.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전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대바닥까지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단기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고요. 요렇게 만약 이제 이 정도 아랫골이 다는 힘이 나왔으면 그것도 이제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 나온 아랫골이가 아니라 충분히 조정이 크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밀어놓고 나온 아랫골이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구간에 접어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반등이 지속될 것 같다. 근데 미국 증시가 어제 보시면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오전에 보면 다우도 한 0.72%까지 상승했었고 나스닥은 갭 띄우고 1.4%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좀 가네 안심을 했는데 또 음전으로 마감을 일단은 했죠. 근데 뭐 다우는 이제 보합 마감이었고 애플이랑 테슬라 같은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조정을 깊게 받으면서 시장은 음전을 했지만 사실 뭐 테슬라만 뭐 빼더라도 그렇게 뭐 큰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 제목도 시장 단기 바닥인가? 사실은 제목에다가 인가라고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은 단기 바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이제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바닥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또 틀렸나 싶어가지고 조금 속 절였는데 다행히 멋있게 반등이 좀 나와졌고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죠. 반도체 이제 투자 세액 공제를 25%로 확대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반대로 테슬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좀 약세를 보였으나 그래도 양호하게 좀 마감이 되었던 하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찌글찌글은 조금 하겠지만 뭐 하루 정도 더 올랐다가 뭐 또 한 이틀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저는 뭐 다시 이 전저점을 위협하기보다는 천천히 추세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1월 CPI 물가지수 발표와 뭐 FMC 회의를 기점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뭐 FMC 또 의사로 공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증시만 좀 별일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는 뭐 단기 반등 국면에는 좀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가 그 투심을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주는 국면에서 최대한 또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을 해놓고 그 다음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뭐 2, 3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제 너무 시장 반등 나오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른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반등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결국 그래도 순환매는 한 번씩은 다 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섹터든 테마든 간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은 순환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이제 소외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반등이 이제 순환매적으로 한 번씩은 팍팍 튀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튀어줄 때 조금씩 이제 비중 조절해가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다가오는 일정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요. 1월 5일부터 8일까지 CES 2023이 있는데 주제가 메타버스랑 AI 이쪽이죠. 근데 얘네가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려면은 진즉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하나.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일정이 하루만 있는 거는 이 D-Day 앞두고 움직임이 안 나오면 D-Day 날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간적으로 재료가 있을 때는 이 전에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기간 동안의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뉴스가 또 좀 있었죠. 이제 윤 대통령이 규제가 시장을 못 따라간다. 메타버스 등 혁신 기술 제도 대정비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새롭게 웨이버스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넥스트도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고, 선익 시스템은 차트를 잘 좀 만들다가 딱히 제가 이유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대 음봉으로 좀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날이 시장이 조금 안 좋기도 했죠. 근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장대 음봉으로 꼽고 천천히 이렇게 회복해가고 꼽고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지 여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런 박스권을 넘겨줬을 때 흐름이 위쪽으로 조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넥스트가 조금 더 봉기를 높게 뽑았고 거래량도 괜찮게 좀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CS 기간 안에 얘네들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요 뉴스는 뭐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웨이버스 다음에 다른 뭐 넥스트나 선익 시스템이나 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MP도 있죠. 요런 애들 순환매가 좀 돌아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파노 관련 종목들도 저는 이 재료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첫날에는 넷마블 같은 종목들이 갭을 크게 띄우고 이게 혹시 매집봉일까 아니면 그냥 뉴스 위에서 단발성으로 거래량이 터진 걸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이날의 봉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은 뭐 아무도 모릅니다. 이 봉이 어떤 뭐 개인 세력의 돈이 들어온 돈인지 아니면 그냥 단발성 뉴스에 의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건지 이 하루치 봉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날 방송에서 여기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박스 모양을 만들어 가게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윗꼬리를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매집봉으로 봐도 무방 한 흐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다음 날 121선 저점이랑 121선까지 깨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최대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는 깨면 안 됐는데 여기까지 깨고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려 세우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류. 반대로 넷마블이 아니라 뭐 벨로프가 상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틀간 이쁘게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얘는 여기까지는 터치가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중국 파노 대마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지금 가격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완벽해요. 앞산까지 이렇게 있고 이 앞산을 넘겨주는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보내고 나서 뭐 아직까지는 딱히 크게 한 거는 없어 보이고,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최소한 121선은 한 번은 터치를 해줍니다. 조금 강하게 가면은 여기 이제 241선까지는 한번 추가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1750원에서 121선 이 정도 목표가를 잡고 한 번에 한 번 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대부 시스터즈도 바닥권에서 이평선을 좀 잘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요렇게 241선 제외하면 지금 다 정배열을 이뤄놨습니다. 거기다 지금 재료까지 좋고 그래서요. 조이시티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런 박스권을 넘겨주면서 또 최소한 한 241선 여기까지는 터치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웹젠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여기 이렇게 세 종목은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웹젠도 이런 구간 121선을 이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슈팅이 나와서 241선까지 한번 터치가 또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좀 재료 자체를 굉장히 좀 좋게 사실은 보고 있어요. 뭐, 화장품이나 의류나 이런 쪽은 향후 뭐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약간 반감이 조금 일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그러니까 노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브랜드를 뭐 쓰지 말자 뭐 요런 작은 운동이 일단 있다라고는 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요런 부분들만 잘 뭐 수면이 더 번지지 않고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미디어 콘텐츠, 게임, 화장품, 의류 이쪽은 뭐 항공 이쪽은 계속해서 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있다라고 어저께부터 뭐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중에서 게임이 가격적으로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위로 튀어오를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바로 이어서 일단 화장품주들의 반등이 아직은 시원하긴 안 나왔어요. 이때 뽑고 눌림 구간에서 얘는 3일 동안 이렇게 양봉을 누가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재밌네요. 한 번은 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FNF 홀딩스는 제가 얘 좀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드렸거든요. 뭐 여기서도 드렸고 여기서도 드렸고 좀 심상치가 않아요. 한 번 더 여기 이제 고가 박스 넘기면서 시세가 또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 두 종목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FNF 홀딩스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요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뽑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항공주들도 약간 뭐 이제 트레이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 롱텀하게 스윙이나 중기로 들고 가도 괜찮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날들 쭉 빠졌다가 회복력 있게 아래 꼬리 달아주고 이런 회복력들 보시면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DA항공, 제주항공, 뭐 진에어, 뭐 항공주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뭐 에어 부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서 안에 어떤 기업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뭐 엄청 그렇게 오래 보유할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덜 먹더라도 왜냐면은 항공주들이 재무 상태가 지금 뭐 기업 상태들이 좋은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혹시 오래 갖고 있어도 마음이 좀 덜 불안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분석을 조금 해서 공부 조금 하셔가지고 갖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6일 날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신약 레카네맙 FDA 승인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뭐 미국 시간으로 하니까 뭐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7일이 되려나 싶네요. 그래서 지금 뭐 치매 관련주 중에 피플바이오가 아까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요즘 되게 좀 요런 패턴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잘 가다가 한번 세게 떨구고 뽑고 세게 떨구고 뽑고 이런 식으로 피플바이오가 이 재료를 이용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겠죠. 기대감으로 이런 부분 체크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바이오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뭐 재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시장이 이제 반등이 혹시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동안 많이 눌렸던 뭐 바이오 종목들도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장에 재료로 안 쓰인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재료로 또 쓰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워낙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제가 다 나열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대형주들 좀 제외하고 그래도 이 종목들 중에 뭐 좀
재료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최근에 좀 심상치 않은 SCM 생명과학이 여기서 뽑고 죽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 샤페론을 오늘 약간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차트도 너무 예쁘고 보시면 박스권 이렇게 넘겨놓고 이런 구간을 넘기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였는데 이미 시간에서 한 5% 올라 버려 가지고요. 내일 이제 8,000원 뛰어넘기고 시작을 할 거잖아요. 아마 이렇게 갭 띄우고 시작을 할 텐데 한번 칠 가능성도 충분히 또 있어 보인다. 근데 장중에 보면은 얘도 조금 움직임이 시원시원한 거 없이 조금 지저분한 움직임들을 좀 가져가서 시원하게 뭐 갭 띄우고 뽑아줄런지 이 부분은 내일 오전장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약간 이제 힘에 붙이는 건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물론 이제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얘네가 뭐 이제 경보제약 이제 지금 1등주라고 볼 수 있는 경보제약도 단기간에 풀리고 크게 좀 조정이 나왔고요. 최근에 너무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뭐 과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쉬는 기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주들은요. 그러면서 뭔가 지금 뭐 단순히 감기약 해열제 이거 가지고 한 번에 어떤 그 시세를 더 내기는 지금 뭔가 뉴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끝났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마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홍역을 치르면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피크? 결국에는 이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구간에서 이제 감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국의 확진자 추이를 뭐 이제 명확하게 통계를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아비규환의 어떤 그런 상황 이 한번 오지 않을까? 피크 정말 우리가 우리 이제 모두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겪었던 그 진짜 피크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중국도 결국은 어느 시기엔가는 겪게 될 텐데 그쯤에 한번 또 코로나주들이 움직임이 세게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정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뭐 물론 그 안에 뭐 어떤 뭔가 다른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선 이제 나왔던 예를 들면은 지금 1파가 나왔고 2파가 나왔고 이제 3파로 가느냐 여기서 죽느냐 이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 뭔가 조금 더 감기약 해열제 대란보다는 센 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파 얘도 마찬가지 경남지역도 1파, 2파 이제 3파로 가느냐 마느냐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차트를 여기서 만들어 가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줘야 될 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경보랑 경남 요 정도만 보고요. 이제 경보 경남이 시세를 많이 냈으니까 뭐 하나하나 이쪽에서 어떤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뭐 대장을 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경보 경남 이렇게 두 종목 정도만 추적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들도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한동훈 테마, 노을, 오리콤 요 두 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스권을 이제 간신히 한번 넘겨놨기 때문에 요 안에서 뭐 또 밀었다가 올릴런지 요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한동훈 테마 말고 볼만한 거는 지금 나경원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만약에
당대표 선언을 지금 할 거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미 뭐 움직임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신라 SG랑 뭐 CJ 시푸드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이 지금 새로운 인물로 김기현 의원이 약간 최근에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형성된 테마주가 없어요. 그래서 매매하시다가 김기현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뭐 이렇게 단발성 슈팅이 아니라 뭔가 상한가를 간다거나 하면, 그때는 한동훈 테마가 처음 생겼을 때만큼 큰 힘이 생길 수도 좀 있겠다. 원체 또 새롭게 생기는 정치 테마의 인물 테마들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좀 봐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김기현 테마 한번 생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재료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거 뭐 상한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 뭐 요런 트렌드, 굳이 이제 상한가를 안 보내고 그냥 쭉쭉 이런 식으로 밀고 장대 양봉으로 그냥 밀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뭐 거의 상한가 갔고, 오늘 또 13%가량 상승이 나왔죠. 근데 뭐 단기 과열이 아직은 이제 하나 정도밖에 안 떠가지고요. 이제 신고가기도 하고, 그래서 조정 없이 장대 양봉으로 그냥 뽑아버리고 고점 만들고 죽여버리는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만약에 얘가 조정을 조금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 재료를 가지고 요 정도 하고 마무리 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정이 나오면 땡큐 하고 한번 접근 관점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얘가 조정이 없이 또 만약에 장대 연봉을 세운다 그러면은 단기 과열 뜨기 전까지 한번 공격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단기 과열이 뜨면서 죽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레몽레인처럼 경고딱지 달고 죽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레몽레인도 보시면 조정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뽑고 경고를 달았죠. 아마 이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날 경고 달자마자 이렇게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내일 조정이 없이 계속 뽑는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 올린다든지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저희 무료 체험방 들어와 보실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